안녕하세요. 오지 않은 당신의 기다림어가 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배우 박정민 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연애 감정에 있어서 굉장히 찌질했고, 저는 또 나름 직진하는 스타일이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은 나는 너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미안해, 집에 가야 돼, 통금이 있어. 제가 이거 선물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혹시 한번 고맙습니다. 뜯어봐 주실 수 있나요? 예. 뜯어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이게 제일 탐나는데, 이거? 그것도 그러면은 그것도 같이. 이것도 주나요? 그럼요. 네네. 이거 뭐야? 신발이에요? 신발인데 제가 이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어머나, 이거 뭐야? 이건 제가 정민님 플레이리스트를 이 신발과 엮여 있는 플레이리스트인가요? 신발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인가요? 네. 제가 최근에 산 신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예. 저는 지금 발에 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도 신는데요. 네. 출퇴근복이나 일상화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이야, 이거 되게 이쁘다. 좋은데요? 저 슬리퍼 신고 다니거든요. 촬영장 다닐 때. 헉, 겨울에 딱 좋은데요? 겨울에도 좋고요. 전 지금도 신어요. 오. 275 맞으시죠? 신발 발 사이즈 아니구나. 맞겠죠. 잠깐만, 한번 신어볼게요. 어지간하면 맞긴 한데요. 보통은 285거든요. 285세요? 맞네요. 285세요? 맞아요. 괜찮으세요? 네네네네, 맞아요. 이거 275 아닙니다, 팬 여러분들. 285세요? 280 신어요. 280 280 신는데 맞아요. 다행히 맞네. 이게 쓰레빠라 맞네. 두툼한 양말에도 괜찮으실까요? 네네. 다행이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신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요건 이제 음악을 플레이리스트를 네. 김일두님의 사랑의 환영,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 이 가수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뭐 이 노래는 또 처음 보네. 너클볼 컴플렉스. 그리고 장혜리님의 내게 남은 사랑들게. 이게 그 노래인가요? 네. 그 노래.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사진 못 찍었는데 제가 사진 찍어도 괜찮을까요? 이거요? 네. 마음에 들어서? 네, 제가 조그마한 것들 다 그림도 그리고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게, 카메라도 그려져 있고 눈사람도 그려져 있네요. 엄청 잘 그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소중한 거 모아놓는 곳이 있거든요. 와. 거기에 제가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선물을 가져왔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별안간스러운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꼬냑이에요. 꼬냑. 원래? 제가 이거를 작년에 그냥 면세점에 갔다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해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선물할 대상과 분위기를 못 잡았던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근데 이거 오늘 좀 적당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그럼 제가 저희 멤버들이 MT 갈 때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이상한가 싶어가지고 그냥 앞에 복권방에서 사진 찍어놨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 당첨되셨어요? 네네. 쌩까시만.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야 이거 묵직하다. 엄청나게 묵직하네. 이거 MT 가서 먹겠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산 술 중에 가장 비싼 술. 정님을 기리면 마시겠습니다. 뭘 기리면 안 되지. 정민님을 마음에 담고 저 첫 잔에 박정민 배우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첫 잔에 저희 다 같이 마실 때. 좋습니다. 배달 음식 많이 드세요? 굉장히 많이 먹죠. 뭐를 제일 많이 좋아하세요? 햄버거 제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먹는 거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거를 선호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선호해가지고 거의 배달 음식만 먹죠. 집에 있을 때. 보통.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세요? 햄버거. 제가 죄송합니다. 요즘에 제가 배달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하고 오늘 메뉴를 뭐를 하면 좋을까요를 그 두 번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아니고 그러면은 혹시 족발 좋아하세요? 족발 좋아하죠. 족발 비빔밥, 족발 덮밥이 요 근처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로 갈까요? 괜찮으신가요? 중국 요리 좋아하세요? 그럼요. 중국 요리 좋아하죠. 여기거든요. 미니 족발밥, 족발 비빔밥, 족발 비빔밥으로 하나 할게요. 족발 비빔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민님이랑 이야기해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점은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MBTI가 있었거든요. 그 약간 저는 안 믿으시죠? 네, 저는 검사를 안 해봤어요. 굳이 막 이거에 내가 너무 제 자신이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의 싸가지 없음을 그 알파벳 4개로 포장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는 그게 좀 편해서 저 이런 사람이오시다 이런 느낌으로 자, 저 긴 말 안 해도 되죠? 저 요겁니다 하면은 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약간 역이용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INFP인 게 좀 좋아서 INFP들이 좀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아 너도 이렇게 좀 망상하면서 오해하고 소심하게 소갈이하면서 지내는구나. 아유 너도 그렇구나. 반갑다. 그런 느낌이 좀 제 느낌에는 INTJ 아니면 ENTJ일 것 같으세요. 저는 정민님하고 오늘 모시면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중에 첫 번째가 그런 거였어요. 정민님 쓰는 글들, 그 글 쓰는 과정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정민님은 어쩌다가 글을 쓰는 행위가 좋아지게 되셨어요? 아, 전 단 한 번도 글을 쓰는 행위를 좋아한 적은 없어요. 네. 써야 돼서 썼던 거죠. 약간 어렸을 습관처럼요? 때부터. 네,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 학교에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쓰고 싶어서 썼던 글은 사실 네. 예전에 싸이월드 네. 미니홈피 다이어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단골 주제 같은 게 있으셨나요?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그냥 뭐 찌질했던 과거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때 당시에 내가 했던 이상한 행동들, 뭐 과거에 했던 행동들. 정민님 기억하는 가장 찌질했던 마음이나 모습이 있으세요?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연애 감정에 있어서 굉장히 찌질했던 것 같아요. 네,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 마음에 항상 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약간 징크스처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할 것이다? 아니요, 그냥 실제로 저는 또 나름 직진하는 스타일이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보통은 다 나는 너 안 좋아하는데 라는. 그게 몇 살 때쯤이신가요? 20대 초중반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 좋아해. 우리 만나볼래? 이렇게요? 그냥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럼 이제 그분은 나는 너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미안해 라고 다 집에 가야 돼, 통금이 있어 뭐 이런 이런 대답을 들어보고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쿨하게 그래 하고 집에서 이제 또 열등감.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마음. 오늘 그쪽으로 좀 가봐야겠네요. 오늘 정민님 에세이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내가 쓸 수 있는 글은 반성문이나 네. 절절한 러브레터 네네. 둘 뿐이었고 이것만큼은 종종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다. 네, 반성문 잘 쓰시나요? 아주 잘 씁니다. 와 그럼 정민님의 킥이 있으신가요? 정민님 반성문에? 저는 그 상대에게 빙의를 하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반성문을 쓰라고 했을까? 보통은 선생님이죠. 맞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기숙사 학교 다녔는데 네. 삭발이 금지되어 있는 학교였어요. 그때 삭발하면 웃겨. 삭발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냥 삭발을 하면 내 모습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그냥 밀었어요. 삭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갔더니 이제 기숙사 사감 선생님한테 들킨 거죠. 그래서 엄청 혼나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학교 청소, 매일 아침 반성문 제출.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반성문을 매일매일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A4 용지에다가 여기다 자로 네. 딱 미리수 재서 줄을 딱딱 긋습니다. 어머나. 딱딱. 보통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딱딱 해서 정성. 내가 지금 이 반성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제 첫날은 선생님께 죄송한 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했느냐. 이런 마음에 했는데 그런 마음을 먹었던 내 자신이 좀 부끄럽다. 앞으로는 뭐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재발하지 않는 그 마음가짐.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쫙 길게 적는 거죠. 자, 그 다음 날 이제 다 적었잖아 이미. 네. 학교에 할 얘기는 다 선생님한테 끝났어요. 죄송하고 다 썼어. 맞아요. 자, 그러면 부모님께 죄송한 점.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나는 왜 학교의 규율을 어기고 그렇게 했는가. 부모님 죄송합니다. 셋째 날 또 이제 또 누구한테 죄송해. 죄송할 사람이 없어.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죄송한 점. 하나님께 죄송한 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를 만드신 게 아닐 텐데 쫙 하나님께 죄송한 점. 그러니까 3일 딱 쓰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만 써 하셨어. 탭을 받아내신 거네. 예, 반성문. 야, 너 이제 그만 써라. 기복? 기복? 이 정도면 탭. 충분히 반성했어. 학교 청소도 하지 마. 근데 반성문 쓸 때 이 사건의 경위나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다 보면
한 끗 차이로 이게 변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보이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뭔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다 나의 탓으로 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삭발을 하면 안 되는데 삭발을 한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가 삭발을 저번에 했던 걸 보고 뭐 멋있어 보였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절대적으로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거는 100% 나의 잘못이다. 그리고 사실상 반성문은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근래에는 반성문을 써본 적이 없지만 뭐 반성문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 쓴 반성의 글은 오로지 자기의 탓을 돌립니다.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습니다. 연애 편지는요? 그리고 사실 러브레터도 보통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막 너무 사랑해서 맞아요. 이럴 때 좀 쓰다가 안 쓰게 되거든요. 네.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적응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다 꼭 잘못하면 또 반성문의 의미로 러브레터를 씁니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반성의 러브레터 그런 거에서 좀 특화가 된 것 같아요. 약간 바퀴벌레가 죽기 직전 IQ가 430이 된다고. 아,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어떤 느낌이죠. 위기에 네네. 강한. 저는 그렇게 해서 떠나간 이제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 반성의 러브레터 혹은 이제 회한의 러브레터 이런 것들은 그냥 달콤한 러브레터랑 다른가요?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이것도 상대방에 이제 빙의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실망했는가? 저 사람이 뭐가 지금 나한테 서운한가?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이 뭐였는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어요. 뭐 사랑해서 그랬다? 뭐 이런 쌉소리 하면 안 되고, 쌉소리 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클럽에 갔어, 들켰어, 오빠 이제 그만 헤어져라고 만약에 하면 그날 놀고 싶었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고 유혹을 참지 못하고 넘어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못했다. 내가 지금 돌아켜 생각해보니 너를 두고 그런 행동을 한 거에 있어서 정말 큰 반성을 한다는 식의 러브레터를. 네. 사실 반성문이죠. 네. 저는 한 달 동안 그 반성의 러브레터를 쓴 적도 있어요. 매일매일. 받아주지 않는 그 러브레터를 그녀의 집 앞에 꽂아놓고 돌아가고 한 적도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다가 이제 꽂아놨다 안 꽂아놓으면은 이제 왜 안 써? 그걸 노린 거예요. 야, 이거는 이제 정성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안 온다 이게. 그럼 이제 네. 이분도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오던 게 안 와?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러브레터가 아닌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선물과 추억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다른 방식의 공격이 들어가요. 정민님도 입시처럼 준비를 좀 하셨었나요? 아, 영화가 전과할 때요? 네. 아니요.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연기과가 생긴 지 16년 동안 연기과로 타과에서 누군가가 전과를 하겠다고 온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우선은.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제 예술학교 안에서는 서로 전과하는 게 약간 뭐 좀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나 이제 피아노에 흥미가 생겼으니까 난 피아노로 전과를 하겠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피아노를 잘 쳐야 피아노과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제가 그냥 갑자기 찾아봤어요. 그 이제 학칙을. 근데 봤더니 전과가 가능해. 학교 안에서 전과가 분명히 가능해. 근데 전과를 바로 한다고 하면은 내가 붙을 리가 없잖아요. 연기를 할 줄도 모르는데. 네. 그러면 애초에 부전공으로 네. 우선 시작을 하자.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부전공을 제가 신청을 한 거예요. 부전공 신청을 해서 2학년 1학기 때 부전공 학생이 들을 수 있는 연기과 수업 4개를 이제 들어갔어요. 네. 영화과 수업 안 듣고 가서 그 이제 꼴 보기 싫은 학생들 있죠. 교수님 보라고 막 열심히 하면 나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막 레포트 뭐 이렇게 써오라고 하면 이렇게 내면 되는데 막 책으로 만들어서 내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수업 4개를 올 A프를 받습니다. 와.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 찾아가죠. 제가 전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오면 잘할 것 같다. 근데 시험은 봐야 된다. 그래서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이제 내가 모르는 선생님 3명, 내가 아는 선생님 1명, 이렇게 4분이서 오신 거예요. 방학 때 갑자기 전과하겠다고 찾아온 학생 때문에 출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 봤는데 엄청 못 봤어요. 뭐 지정대사, 뭐 자유대사, 특기 뭐 이렇게 3개를 봤는데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뭐 특기가 없으니까 내 특기는 열정이야. 그 어떤 더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아침에 쌀푸대를 하나 사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겠다고 아침에 연습실에서 막 들고 옮기는 막 그런 행위예술 같은 걸 하다가 쌀푸대가 터져요. 그래서 어떡하지? 조졌는데? 하다가 해서 그 제설함에 있는 염화나트륨 푸대를 발견해서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해서 염화나트륨 푸대를 들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계속 옮겼어요.
시험장에서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막 헉헉대면서 제 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게 전특기가 없어서 이 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해서 선생님들이 그럼 이게 뭐야? 이걸 왜 한 거야? 그래서 보여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약간 열받았어 내가 봤을 때. 연기도 못 하는데 특기도 막 이상한 걸 하니까 선생님들이 다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결과를 안 알려줘가지고 며칠 있다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선생님 혹시 어떻게 됐냐. 근데 제가 아는 그 선생님이 나머지 3명을 설득한 거예요. 3분을. 예,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들어오면 잘할 거다 라고 해서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과 첫 전과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선생님은 어쨌든 그 선생님의 해안이 맞았는 거네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계속 쭉 활동하시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 어쨌든 그 계기가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배우가 안 됐을 수도 있죠. 네. 요즘 하시는 가장 큰 고민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어떤 게 이제 여쭤봐도 되나요? 내년에 좀 쉬려고 하는데 네. 안식년처럼요? 네. 과연 가능할까? 내 마음이. 왜냐면 어쨌든 쉬어야 된다라는 어떤 결심을 했는데 네. 내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쉬면 좀 불안하세요? 아니요. 쉬어서 불안한 건 없어요. 근데 좀 약간 소진됐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보일 것이 그러니까 네. 내 체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내 아웃풋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이거는 어쨌든 뭔가를 내가 겪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나한테 뭔가 내가 발견하지 못한 네. 어떤 것들도 발견해야 되는 어떤 순간순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그 말도 안 믿었어요. 네. 무슨 다 똑같은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살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구나라든지 내가 네. 이런 감정에 자극을 받는구나라든지 삶의 경험에 따라서 좀 내 안에 쌓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모아야 되는 시간도 좀 필요한가 보다라는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자발적으로 뭔가를 자신 있게 내보낼 수 있는 걸 발견하려면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짧으면 몇 개월, 길면 1년. 네, 뭐 어쨌든 지금 마음은 그렇죠. 그 여행 스케치라는 그룹을 좋아하는데 네. 여행 스케치부터가 여행이다인 것처럼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좀 그 시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부터 그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 오시는 거는 한철님은 알고 계시는가요? 모를걸요. 만약에 얘기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헤헤헤 그래 이런 말. 어릴 때부터 그러셨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걔는 약간 사람을 업신여기나 싶을 정도로 대충 말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럼 정민님은 약간 옆에서 좀 이렇게 깐깐 이런 뭐, 느낌?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헤헤헤헤. 몇 살 때 처음 제일 친해지셨어요? 현철이랑 제일 친하게 붙어 다녔던 거는 고3 말부터 해서 저 군대 가기 전까지 같이 살았었으니까 네. 또 그때 제일 많이 붙어 다니고 이제 갔다 와서는 사실 이제 같이 다닐 일이 없으니까 저는 연기과를 갔고 걔는 영화과를 계속 다니고 하니까. 네. 식사 안 하셨죠? 네, 점심만 먹고 저녁은 여기서 먹으려고. 잘 먹겠습니다. 아유. 우와. 저희 빠둥이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빠둥이들. 네. 아 근데 저도 빠둥이라. 아. 저는 그 옛날에 그 유병재 씨랑 그 뭐지? 아 문대만 그때부터 봐서. 정말요? 네. 제가 마무리를 멘트를 잘 못합니다. 먹으면서 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원래는 딱대에 나가보고 싶었는데 정말요? 이번에 저거 뭐지? 프로미 스나이 네. 재밌던데. 아, 그건 진짜 그랬어요.